안녕하세요, 제일입니다. 오늘은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김태희 같은 부인과 살아도 전원주와 바람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분리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분리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죠. 사람들은 흔히 바람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표현이에요. 바람을 피우는 데는 상황적, 관계적 요인도 있지만 개인적인 특성도 있거든요. 즉, 바람기 있는 사람과 바람기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주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죠. 카이스트 생명과학 김대수 교수는 TVN 어쩌다 어른에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외도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바람이 연애나 결혼 생활을 망치는 주된 위험 요소인 만큼 그동안 심리학에서는 바람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의 특성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외도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가 짧다. 바람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즉,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성적 욕망과 사랑은 별개이며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관계를 꿈꾸며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고 싶어하는 로맨틱한 남자도 있죠. 이 두 종류의 남자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바람둥이 들쥐와 일편단심 들쥐를 연구해서 둘의 차이점을 알아냈어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종류의 들쥐는 뇌 속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수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바소프레신은 성관계를 가질 때 분비가 촉진되며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가 길면 일편단심 들쥐, 짧으면 바람둥이 들쥐가 되는 거였어요. 인간에게도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유전자의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들쥐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죠. 하지만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이 유전자 길이가 긴 남자는 짧은 남자보다 평생 한 여자에게 헌신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여자 역시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와 자유분방한 성생활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전이 바람기를 100% 결정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죠? 두 번째, 길눈이 밝다. 과학자들은 들쥐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가정을 꾸리지 않는 외도용 들쥐가 있고 한 암컷에 충실하며 가정적인 들쥐로 나뉩니다. 두 쥐의 뇌를 꺼내 단면을 비교한 결과 가정적인 들쥐의 시상하부의 복층 창백이라는 특수 부위에서 바소프레신 수용체가 많이 보였습니다. 바소프레신은 사람의 신혼기에 많이 방출되는 화학 물질이고 정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원래 바소프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으로 알려졌었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친밀감 증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사랑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미국의 헬렌 피셔 교수는 사랑의 3단계를 욕정, 끌림, 애착으로 보았는데 애착 단계를 거치면서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됩니다. 애착 단계는 보통 사람의 설렘이 끝나는 1년 3개월 후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형태가 정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 바소프레신은 바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로 인해 실제로 뜨겁게 사랑하기 바쁜 미혼 남성의 뇌와 중년, 기혼 남성의 뇌는 신경회로 자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한 바소프레신의 신호를 받은 바소프레신 수용체가 가정적인 주의 내에서 많이 발현되었다는 것이 카이스트 생명과학 김대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용 쥐의 뇌에 넣는 실험도 이어졌는데 이럴 경우 외도용 쥐 역시 가정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주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윤리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바람기가 있는지 뇌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대수 교수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특징적인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외도형 들쥐들이 가진 눈에 띄는 특성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길을 잘 찾는다는 점입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고 어디에 어느 이성이 있는지 위치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너무 탓하지 말라며 오히려 가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바람둥이 구별하려면 눈을 봐라.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연구자 맥널티는 특정 신체 부위가 밝다는 사람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맥널티는 신혼부부 500명을 대상으로 2가지 실험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참가자들 앞에 놓여있는 모니터에 매우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을 띄운 후 사진을 이내 사라지게 한 후 빈 화면 위에 도형을 띄웠습니다. 이 도형은 사진이 있던 같은 위치에 뜰 때도 있지만 모서리나 가장자리 등 예상치 못한 위치에 뜰 때도 있었어요. 도형이 사라지면 참가자들은 어떤 모양의 도형이 모니터에 나타나는지 맞춰야 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인물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점수를 부과하는 것이었어요. 이 실험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싱글도 참여했는데 응답 결과 신혼부부들이 싱글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맥널티는 신혼부부들이 서로 배우자에게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봤어요. 신혼부부들은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나? 자신 혹은 배우자가 바람이나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나 같은 질문들이었죠. 그 결과 매력적인 이성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사람, 도형의 모양을 맞추지 못했던 사람이 불륜을 저지를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맥널티는 매력적인 인물의 사진에서 눈을 떼는 속도가 0.1초씩 빨라질 때마다 그리고 눈을 빨리 떼서 도형으로 쉽게 눈을 옮길 때마다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무려 50%나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봤을 거예요. 연인이 함께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매력적인 여성이 지나갈 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와 지금 저 여자 본 거야? 라고 말하는 여자. 그에게 바람기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눈을 주시해 보세요. 그리고 바람둥이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 눈을 잘 간수하시고요. 네 번째, 중저음의 목소리. 여자들은 일명 꿀성대로 불리는 동굴 저음을 가진 남자의 목소리를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중저음의 묵직한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며 호감도를 쌓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그러나 이런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바람 피울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스털링 대학 연구진은 목소리와 바람기의 관련성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바람 피운 경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총 20명을 모집해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녹음한 20명의 남녀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실험을 위해 모집한 152명의 참가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이후 누가 바람을 피웠을 것 같은지 점수를 매겨서 판단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바람 피운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남녀 구분 없이 낮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연구팀은 목소리의 어떤 요소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마 목소리의 높낮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낮은 남성들의 경우 바람 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7년 미국 울브라이트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들이 바람 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남성의 대표적인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성적 충동도 높여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한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음을 가진 사람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 목소리가 낮은 여성들도 바람 피울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바소프레신 수용기 유전자가 짧다. 두 번째, 길눈이 밝다. 세 번째, 바람둥이 구별하려면 눈을 봐라. 네 번째, 중저음의 목소리.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